놀리지 마세요. 저는 오늘 이분에게 흠뻑 빠졌기 때문에.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10년 만에 읽은 책이 정영진 씨의 시대유감이거든요. 지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샀어. 그걸 다 읽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청춘의 독서를 읽었는데 차원이 다르더라고요. 너무 진짜 좋아. 이 시대에 압도적인 뇌생남이야. 나는 깜짝 놀랐어요. 그동안에는 왜 유시민 작가 맞아. 계속 모시는지 몰랐어요. 갑자기 그냥 유명하니까. 유명해서 유명한 줄 알았어. 유명하고 할 말하고 눈빛 살아있고 건강하고 뭐 그니까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니 그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? 아 진짜 이 책에는 본인이 이제 청춘 때 읽었던 도서들을 본인이 30년 전에 읽었을 때랑 30년 후에 읽었을 때 느낀 점 뭐가 달라졌는지 근데 여기에 소개된 책이 거의 15권인데 제가 앞으로도 읽을 계획이 없는 책들이에요. 진짜 다 어려운 책들이야. 근데 이 지식인은 이런 책을 읽을 때 이런 걸 느끼는구나 하면서 내가 그걸 훔쳐볼 수 있는 나 어제 밑줄 그으면서 봤어요. 그걸 느꼈다는 게 엄청난 대단하네. 느낀 게 대단하다 이런 말은 네. 오연혜 씨를 지나치게 그 폄훼하는 말 아니에요? 왜 이렇게 띄엄띄엄 봐? 아이 또 자기 책 읽었다고 또 지나치게 고평가하시네.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볼 자료는요. 유시민 작가의 청춘의 독서 특별 증보판입니다. 네. 그 2009년에 처음 나왔던 책이죠. 꽤 오래 사랑받았는데 맞아요. 33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니까요. 근데 이번에 새로운 장이랑 서문을 더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양장본으로 다시 나왔습니다. 저자가 워낙 글을 명료하게 쓰시는 분이죠. 사회과학자이자 칼럼니스트, 또 전직 정치인이기도 했고요. 네.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. 저자가 왜 젊은 시절에 자신에게 큰 영향을 줬던 그 고전들을 다시 읽게 됐는지 그리고 뭐랄까 이번 특별 증보판 특히 새로 추가된 자유로운 부분이 있잖아요. 네네, 그 부분. 그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는 겁니다. 좋습니다. 이 책 가져오신 거 보니까 핵심은 그거 같아요. 단순한 고전 소개가 아니라 그렇죠. 저자가 젊은 날에 자신을 만들었던 그 책들을 일종의 오래된 지도처럼 다시 보는 거죠. 네, 오래된 지도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에요. 저자 스스로도 정보 전달보다는 나를 표현하려는 욕망에 끌렸다. 뭐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요.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책인데도 다르게 읽히는 거, 그 솔직한 과정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고전을 거울 삼아서 저자 자신의 생각 변화를 이렇게 쭉 보여주는 거군요. 맞습니다. 도스토옙스키부터 마르크스, 맹자, 다윈, 그리고 이번엔 존 스튜어트 밀까지 굉장히 다양하네요. 네, 다양하죠. 그리고 그걸 통해 던지는 질문들. 인간은 이기적인가? 역사는 진보하나? 어떻게 살아야 하나?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. 이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. 핵심은 변화인 것 같아요. 당신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잖아요. 그것처럼 고전도 읽는 사람이나 시대에 따라서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. 그 예시가 있었죠. 맹자. 네, 맞아요. 맹자요. 대학 시절에는 막 급진적인 혁명가처럼 봤는데 네. 세월이 지나서 다시 보니까 오히려 백성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에서 진정한 보수주의의 가치를 봤다. 이런 대목. 와,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네요. 그렇죠. 진짜 보수주의자는 이익이 아니라 가치를 탐한다. 그 문장이 참 생각할 거리를 주죠. 다윈에 대한 시각 변화도 좀 흥미로웠어요. 젊을 때는 그 사회 진화론 때문에 약간 거부감을 가졌다고 했잖아요. 네, 맞아요. 좀 오해도 있었던 거죠. 근데 나중에 종의 기원을 제대로 읽고 나서는 인간의 이타성 같은 걸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고백? 이게 참 고전을 겉핥기로 아는 거랑 깊이 있는 거랑은 정말 다르구나 싶더라고요. 당신도 혹시 예전에 확신했던 게 지금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경험이 있으신가요? 왠지 이 책이 그런 성찰을 자꾸 유도하는 것 같아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그리고 이번 증보판에서 사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 추가된 거겠죠. 네, 맞아요. 자유론. 왜 이걸 추가했을까요? 출판사 서평에서도 좀 엿볼 수 있듯이 아마 최근 한국 사회가 겪었던 여러 논쟁들 있잖아요. 정치적인 경랑 속에서 개인의 자유, 특히 사상이나 표현, 결사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. 이걸 저자가 다시금 좀 절감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
아하. 미리 강조했던 것 중에 시민들이 가진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능력, 여기에 대한 믿음, 이게 현 시대를 사는 당신에게도 좀 큰 울림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. 밀의 말을 빌려서 그대들은 인간의 모든 자랑스러운 것의 근원을 보여주었다. 이렇게 현대시대 시민들에게 격려를 보내는 듯한 느낌도 받았어요. 네, 그런 면도 있죠. 근데 동시에 저자는 또 독자들한테 내 해석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마음대로 읽을 권리를 가지라고 하잖아요. 그렇죠. 그게 중요해요. 당신만의 해석을 존중한다는 거죠. 네,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. 이 책은 뭐 정답 제시는 아니고요. 한 지식인이 고전이라는 그 오래된 지도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스스로를 돌아봤는지 그 여정을 그냥 공유하는 초대장 같은 거예요. 초대장 좋네요. 네. 시대를 초월한 고전들이 어떻게 오늘날 당신의 삶과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. 저자가 이 고전들을 위대한 유산이라고 불렀는데요. 그럼 여기서 당신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. 네. 당신의 삶 속 어딘가에 혹시 잠시 잊고 있었던 과거의 유산 같은 거 없으신가요? 그게 뭐 오래전에 읽었던 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강렬했던 경험이나 한때 품었던 신념 같은 거요. 만약 그걸 지금 다시 꺼내본다면 거기서 어떤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길, 새로운 지침을 발견하게 될까요? 한 번쯤 당신만의 오래된 지도를 다시 펼쳐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